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그 연예인들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장원 세무사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 3구에 평균적으로 지금 봤더니 빌딩이나 꼬마 빌딩 등기부 등본 내용을 봤더니 50% 이상이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비주거용 건물은 법인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제가 이제 주택을 이제 법인으로 뭐 취득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컨트롤해서 자산 관리하겠다라고 네. 하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 하지 말라라고 사실. 예.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거 법인이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쭉쭉쭉쭉 하면서 주택에 대한 제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세법 개정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걸 취득, 보유, 이제 처분 단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취득할 때 사실 개인이 매매 취득이든 증여 취득이든 뭐 일반 세율도 있고 중과 세율도 있고 이렇게 좀 주택수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받는데요.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는 바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취득할 때부터 12.4%,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면 13.4%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매매 취득 일반 개인이 취득할 때 그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1.1%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1배, 1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2배의 차이 그리고 12%의 더 많은 금액을 냈어 다음에 자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수익성에서 기본적으로 10%를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거의 권할 수 없고요. 뭐 취득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보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유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를 올해 같은 경우 거의 9억 원까지,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 원까지 해주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아주 높은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원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나갑니다. 네. 뭐 0.5%부터 가장 비싸면 뭐 2.7%나 중과 세율이 5%. 네. 이렇게 아주 한 7단계를 나눠서 촘촘하게 내게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바로 중과 세율 2.7%나 5%.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의 이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네. 그러면은 5%면 종합부동산세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너무 부담되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 수익으로 뭐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10억 원 상당히 하는 주택이 월세가 1년에 5천만 원이 안 나올 확률이 아주 그러게요. 높죠. 예. 결국은 취득할 때도 손해받고 보유할 때도 이제 종부세 때문에 매번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양도할 때 뭐 법인세로 내니까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할 때도 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고 한 번 더 내야 돼요. 이중으로. 예, 이중으로 20%의 세율을 한 번 더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주택으로 법인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절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좀 약간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관련한 법률이 바뀌고 나서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개인보다 법인이 더 세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거용 관련해서는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절세가 좀 여전히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비주거용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으로 운영할 때는 네. 우선은 이제 취득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과밀 억제권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만 이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일정 네.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아니면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이 운영을 할 때 내는 세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절세를 받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종소세보다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득 금액에 대해서 뭐 세액 계산을 좀 해보면 사실은 뭐 1억 원의 소득 금액을 벌었다라고 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법인 같은 경우 한 1천만 원 정도. 1억에 오히려 이제 모든 소득 금액에 따져봤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법인세가 적게 내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유지하는 게 개인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법인에서 생긴 이익을 개인으로 옮겨 가져갈 때 그에 따른 뭐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아니면 청산소득 이런 것들의 세금의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뭐 연예인분들도 그러게 하시지만 법인으로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법인에서 소득 발생한 걸 다시 나에게 개인에게 옮겨서 그걸 또 다시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가진다기보다는 개인과 법인 투트랙으로 활용을 잘 해보자. 왜냐하면 주택 같은 투자는 개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세금도 아닙니다. 네. 15.4%의 원천 징수만 하고 단일 세율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소득이 높으면은 모든 게 합산돼 버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예.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때 이게 다 합쳐져 버리면 높은 세금이 나오죠. 근데 개인 하나 법인 하나 있으면 이게 분산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가 이제 무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보수가 없고 사업이 아직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건보료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사실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보수로 하게 되면은 그 배당을 이제 받기 전까지 네.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건보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좀 세이빙을 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주거용 건물을 법인으로 운용했을 때 어떠한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 측면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 부분도 좀 절세를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법인은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사실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그 법인세율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년이란 보유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년 미만에 이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기 양도소득세율이란 아주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이면 77%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세금인데 법인 같은 경우 1년 미만에 팔더라도 그냥 이 나오는 세율표, 이게 이제 법인 세율표인데요. 이 법인 세율표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가장 낮게는 9%의 세금만 내기 때문에 그 세금 면에서 아주 크게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또 얼마나 되는지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캡처해 두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상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사실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 거의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 절세를 좀 하기가 좀 더 힘듭니다. 픽스가 된다라는 말은 그 금액을 거의 완전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일을 받을 때 네. 뭐 단순히 따져보는 건 항상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뭐 감정가액이나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만 딱 그 고정된 수치에서 좀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니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처음부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의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취득할 때도 세금을 줄이고 보유할 때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로 넣어서 그 소득을 운영하는 게 더 저렴하게 절세가 되는 것도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상속이 펼쳐졌을 때 그리고 증여를 할 때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상속세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의 발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세금을 극단적으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세 포인트로 이 처음부터 법인에 대한 컨설팅, 세팅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주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걸 고려를 하는 거고요. 증여 부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세법상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증여세가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주로 자녀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자금을 자녀에게 좀 마련해 주겠다. 뭐 자녀가 뭐 독립을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했을 때 자금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그때 큰 금액을 이렇게 턱하니 줘버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법인의 주주로 있으면서 계속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배당을 꾸준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소득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낮은 세금으로 내면서 매년 좀 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밖에 법인으로 운용했을 때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대출이 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사업자 대출. 예, 맞습니다. 신규 법인 대출에 대해서 사업성 연관성이 크면은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말 그대로 법인을 투자할 때 처음에 진입 장벽을 좀 뚫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개인 자금 한계가 있는데 대출이 법인이 더 잘 나온다고 하니까 법인 투자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주주로 있으면서
웬만하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익힐 수도 있겠지만 법인 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주주로 있으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교육의 목적을 좀 그쵸. 심어주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을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불리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제 단점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 법인 설립이나 운용에 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설립은 또 그나마 법무사님께 부탁해서 어떻게 하겠는데 운영하는 데는 저는 세무사님 없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데요. 복잡해요. 법인 설립을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법인을 뭐 예를 들어서 2개, 3개 가져간다 그러면 처음 법인 설립할 때는 말 그대로 법무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네. 그분들에게 상법적인 문제도 물어보고 뭐 사실은 지금 주주총회가 뭔지 이사회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그쵸. 간단한 상법적 지식을 배워보는 건데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시간이면 맡기는 게 편해요. 예, 수익성이 높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창출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이제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개인 사업자도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고 세금에 대한 업무를 이제 부담을 가져가는 건데 법인에 대한 세무 처리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세무사님에게 여쭤보면서 1년, 2년 정도 쌓이다 보면은 네. 똑같은 패턴이구나라고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운용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을 갖고 개인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은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세후 이익을 또 가져가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런 단점이 똑같이 있는데요. 네. 개인에서 사업자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종합소득세 이미 너무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임대소득까지 생기면 내 세금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이기 때문에 1년에 번 돈의 뭐 반절이 세금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인 전환을 해도 좋은데 법인 전환을 할 때 예전에는 그 전환을 할 때 뭐 취득부터 양도를 하게 되면 뭐 2월 과세 뭐 이런 각종 제도들이 좀 지원이 좋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 법인에 전환을 할 때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걸 개인에서 활용하니까. 법인을 옮길 때 혜택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 생각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 실무적인 접근을 할 때 그게 생각보다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법원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대출에 대한 승계나 이런 것들이 제재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저는 법인을 하나 더 운영하는 형태,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말 그대로 이 소득 자체를 좀 분산하면서 새로운 세팅을 하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이 개인도 배우고 법인도 배우면서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서로 오가면서 그거를 더 믹스시켜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에 대해서 법률 뭐 규제나 이런 것도 많지 않냐, 상법적인 규제도 많지 않냐라고 당연히 하는데,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분들의 수익이 물론 이제 높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들이밀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하게 운영되고 네. 우려한 만큼의 어떤 사태가 펼쳐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것은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내가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할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 이 시간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